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김민철 대표님 뭐 잠깐 뭐 짧게라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이 약 한 3년 전쯤에 여기 한번 왔었어요. 저쪽 그 선능력 위쪽에 한번 왔었는데요.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공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가르치면서 알게 된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게 좋은 강연에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평소 때 저희 야나두에 또 자문을 해주고 계세요. 한 달에 2번씩. 그래서 귀한 말씀 되게 많이 듣고 약 한 지금 5년 정도 박사님 덕택에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그 와중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또 누군가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제 자신도 또 정리가 되고 또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뭐 되게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나두 대표이사 김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금 뭐 그 방송 잘 나가고 있나요? 네, 별 네. 문제 없이? 네. 앞에서 자꾸 수근수근 되니까 뭔 일이나 궁금해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이 방송을 안내를 드렸고 그 미리 질문을 좀 받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질문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야나두 김민철 대표님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준의 그린님께서 머리띠를 하고 계신 활짝 웃으신 분이 질문 주셨네요. 중간계에서 앞으로 이런 거 방송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인의 그린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김민철 대표님의 사업 철학은 무엇이고 또 품고 있는 철학은 대표님 비즈니스에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표출되게 하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사업 철학이라고 할 만큼 거창하진 않고요. 제일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립되어서 누군가 질문하면 꽤 멋지게 대답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그 히스토리를 한번 좀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2006년 8월 5일 수요일 날 이제 그 부산 집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직장인이었고요. 마티즈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키 190에 110kg의 거구입니다. 그래서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찰나라고 하죠. 이제 그 넘어지는 순간에 뭐 약간 뭐 아마 실제로는 2, 3초였을 것 같아요. 차량이 전복되는 과정. 근데 어쨌든 그 찰나에 정말 많은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인생이.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게 누구나 다 죽는구나라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구나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게 나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옆에 차량이 저희 차량을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반드시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가 그때 당시 저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운 좋게 어쨌든 직장 생활만큼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학교 공부를 잘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지만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이제 급여도 꽤 괜찮게 받고 있었지만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롯데자이언츠라는 그 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갈매기 타임스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하면 너무 인생이 행복하겠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나간 지 8개월 만에 단 1원도 벌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망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모았던 돈, 퇴직금, 소상공인 창업 비용, 말 그대로 빚과 모았던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꿈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존 모드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냥 돈 벌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돈 벌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원래 하던 게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마케팅 에이전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요. 뭐 사업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초라하죠. 뭐 2명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까지 합쳐서 3명이서 이제 정확하게 2명이죠. 한 명은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월급도 2, 30만 원 주고 있었고 한 명만 이제 같이 이제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정말 운 좋게 조금씩 이제 괜찮았고요. 그리고
야구 신문 사업하면서 머리띠라는 야구장 이름 머리띠라는 거 이제 런칭해서 그래도 한 몇 억을 좀 벌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빚도 갚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하고 있던 마케팅 사업이었던 그쪽이랑 EBS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또 EBS의 통일 목표 달성이라고 전국에서 우리나라 최초, 전 세계 최초인 것 같아요. 수강료 환급 제도라는 걸 대학생들에게 선보이면서 이제 노점하고 있었거든요. 뭐 머리띠 같은 거 할 때는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망해가서 이제 노점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한 매출 한 100억대 되는 회사가 됐어요. 한 2년 만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냥 이렇게 좀 스킵하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EBS랑 일하다가 이제 야나두라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야나두와도 약 한 4년 정도 인연을 맺고 있다가 제가 4년쯤 지난 다음에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쪽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그분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야나두의 탄생 비화고요. 야나두조차도 처음 시작점에는 그 EBS라는 공기업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매출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점점 요율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준다든지 또는 제 손에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지니까 EBS 없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야나두라는 곳이 발생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진짜 브랜드의 철학을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약 4하고 6년 차, 7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멋지게 말해요. 사업 철학이 뭐냐?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류의 잠재력을 깨우고 싶고요. 그 인류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여정을 관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테크화시켜서 IT화시켜서 모티베이션 테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동기부여 플랫폼을 만들어서 교육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T화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이 교육의 평등함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교육의 평등이라는 건 기회의 창출이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슬로건인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걸 실제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도 할 수 있어를 진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앞쪽에 뭐 고해 성장하듯이 얘기한 이유는 누구나 다 쪼렙의 시대는 있고요. 누구나 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도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 이제 목표란 게 생기고 거기에서 또 의미란 걸 부여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나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큰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 큰 도전은 언제나 큰 미션을 가지고 있죠. 큰 미션이라는 건 더 많은 어려운 미션들이고 또 원래는 10가지의 미션이 있었다면 이제 100가지, 1000가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지금은 멋있게 말하지만 시작에서는 그냥 먹고 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가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제가 그 짧은 질문에 대한 긴 답변입니다. 아니 그런 거 좋아요. 짧게 물어봐도 이렇게 많이 얘기해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레슨을 주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나두를 처음 창업하신 거는 아니고 어떤 분이 하고 계셨는데 네. 같이 조인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셔서 네. 야나두의 지금 실질적인 그 소유 네. 가장 최대 그렇죠. 최대 주주죠. 분이 되셨네요. 근데 뭐 이런저런 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티즈 사고 얘기는 지금 처음 예. 네, 나 오늘 처음 드렸나 봅니다. 네, 저랑 같이 강연도 몇 번 같이 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뭐 20몇 번 망하시고 네. 더 재기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티즈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그만 차를 타면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좋은 차를 타셨군요.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그 황금족발님께서 네, 이름이 끝내줍니다. 족발 중에 최고는 황금족발이죠. 황금족발님께서 여러 번의 실패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뭐 이렇게 또 길게 답변해 볼게요. 왜냐하면 멋있게 답변하는 건 있어요. 또 정해진 성장이란 게 있으니까요. 저희 답변도 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럼 왜 이루고 싶은 게 있냐? 어차피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다 죽을 때
죽을 때 이렇게 눈을 감을 때 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고 죽고 싶은 거죠. 할 만큼 했다. 말 그대로 아쉬움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또 각으로 흘러가보죠. 이제 다시 또 그 제초의 신문 사업으로 갈게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빚이 약 한 3억 정도 되었는데 이게 그때 이제 당시에 지금도 자주 만나는 형님이 있는데요. 그 형님이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뭐냐면 뭘 깨달음을 줬냐면 망하고 이제 그 형님 회사에 가보려고 갔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갔더니 이제 이 형이 눈치를 까고 저한테 뭐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앉아라 왜 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했냐 사업 얼마나 했냐 8개월 했다 그랬더니 빚이 얼마냐 3억이다 그랬더니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 취업해야죠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빚 다 갚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봉 1억 기준으로는 660만 원 요 정도 받아요. 그러면 1억 다 갚는데 제 쓸 거 사용하면 뭐 한 3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껴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을 뭐 당장 줄 만한 곳이 그때 있진 않겠죠. 원래 있던 직장은 거의 근처까지 줬지만 그는 제가 이미 실력을 발휘한 상태였고 새로운 곳을 가기 위해서 제가 뭐 연고대 스카이대가 아니라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비해야겠죠 어딘가에 가서. 3년은 사실 호기롭게 얘기하는 수준이지 제 마음속에는 5년, 7년 정말 끝이 없는 숫자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그 형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차를 보면서 저 차는 누구냐라고 벤츠였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저건 언제쯤 살 수 있을 거냐. 그러면 또 4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7년요. 그러니까 빚 갚고 차 사는 데까지 7년. 그러면 집은 언제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호기롭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연봉 올라갈 것까지 계산하면서 15년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 제가 15년이면 할부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인생을 집 사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머리 안에서 생각했던 그 돈이라는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불과 3, 4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형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철아, 초식 동물이 육식을 시작하면 다시 초식 동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방법이 없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 형이 딱 2개월만 더 해봐라. 2개월도 하고도 안 나오면 그때 취업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고요. 그래서 진짜 2개월만 더 해봐야지 했는데 그게 머리띠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띠가 만들고 나갔는데 첫 매출 50만 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뭐 약 한 10년 전 일이네요. 약 10년 전에 첫 매출 50만 원이 지금 기업 밸류가 뭐 자랑 반 뭐 약간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데 10년 만에 지금 약 한 얼마 전에 한 저희 회사를 한 6천억, 7천억 밸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거잖아요. 50만 원짜리가 도대체 몇 배예요 지금? 500만 원, 5천만 원, 5억, 1000배, 만배, 10만 배? 뭐 말이 10만 배지 뭐 사실 저는 그때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상상은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 꿈에서조차도. 그 이후에는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앞쪽에서 실패 때문에 이제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제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는 이건 실험이야. 그냥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야. 좋은 말들 많잖아요, 되게 세상에는. 또 이렇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부터 시작해서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잘 지나왔는데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야나도 처음 다시 이제 시작할 때 그때도 한번 크게 또 실패했어요. 중간중간마다 실패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이미 한번 이제 내성이 생기고 일종의 백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했는데 야나두를 시작하자마자는 또 약 한 30억짜리 빚이 생겼어요. 그때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그건 그 전에 이제 3억짜리 빚은 그래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건데 30억은 일을 해서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겨나갔어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분명히 나에겐 다른 미래가 존재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가까이 있고요. 상상을 하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가까워지고 상상을 하면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잘 극복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는 어려움들이 있죠. 어떻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뭐 저희가 이제 유니콘에 도전하는 기업인데 뭐 일사천리로 돈만 있으면 다 사업이 된다면 대기업들 다 성공하고 전 세계에 있는 원래 1등 기업들 지금도 1등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돈이 있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또 이렇게 기계 장치들을 부속품 한 2만 개, 3만 개를 또 조립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간에 실수하면 또 새로 조립해야 되고, 수없이 몇 번이나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심플한 거죠. 그냥 어차피 나는 내가 원하는 지금 목표를 가진 기업을 만들었고, 이 기업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뭐 어차피 저는 하다가 뭐 죽을 테고요. 그냥 죽는다는 거는 이제 근시일 내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여한이 없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도달하고 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냥 제 자신이 기뻐하고, 그리고 잠시 산 올라갈 때 잠시 중간에서 이렇게 물 마시면서 뭐 상쾌하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가지고 또 그냥 묵묵히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돈을 버는 게 목표냐?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으로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냥 그 뒷방 늙은이 분들도 만나봤거든요. 제가 그 일명 강남에 진짜 20개의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계시고요.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어요, 빌딩을. 진짜 이건 제가 실화예요. 제가 만났던 분인데, 그래서 한 200억 정도 건물 그때 한 3개 정도 파시고 200억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한 3년 차까지 잘 벌다가 4년 차부터 안 돼가지고 한 6년 차쯤에 이제 접었대요, 그걸. 그러고는 이제 또 하고 싶어서 좀 그러긴 한데 이제 겁나서 못 하겠대요, 사업을.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사실 너무 심심하대요. 제일 큰 이유는 골프 매일 치시는데 골프 왜 치냐면 사무실에 있으면 심심해서 나와서 골프 친대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대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돈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본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사실 쉽지도 않대요. 자신이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면 도모하는 사람 만날 텐데 자신은 도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일종의 뒷방 늙은이들처럼 그냥 골프 치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소주 한잔 먹고 그게 다인데 너무 지루하대요.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이게. 인생은 그래서 나태해지면 이렇게 풍요하면 나태의 지옥에 빠지고요. 이렇게 빈곤하거나 이렇게 결핍은 빈곤의 고통에 빠지죠. 그게 그냥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조금 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쪽에 저는 제 인생을 던진 거죠,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나태한 지옥보다는 차라리 조금 결핍이 있지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지옥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잘 들으셨죠? 목표를 가지고 그냥 매일 무심하게 꾸준히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특별한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하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청소하시는 분도 열심히 하고 온갖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만 어떤 분은 또 더 잘 되시고 어떤 분은 또 그만큼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민철 대표님께서 지금 이 김민철 대표님과 저랑 하는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은 김민철 대표님을 닮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모방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에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거의 망하는 길이다. 요거 이렇게 하면 성공 요소. 요거는 실패 요소. 이런 거 한번 딱 발라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대하는 자세. 네, 자세.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근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 사실 알고 보면 박사님한테 다 배운 거라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을 대하는 자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연결상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려놓는 거 매우 중요하시고요.
그 중에 이제 사업은 당연히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돈이 일차적으로 목표여야 돼요. 돈이 다냐라고 해서 돈은 다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중요하지 않지도 않아요. 만약에 뭐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일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땡땡, 두 번째, 세 번째는 땡땡. 예를 들면 뭐 여기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 돈이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절대 3순위까지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돈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입체적으로 목표를 좀 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입체적인 것이 도대체 뭐냐? 박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나의 판타지는 뭐지? 나의 행복의 판타지는 뭘까? 그러면 나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하지? 또는 나는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하지? 나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행복하지? 나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지? 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지?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나의 판타지를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판타지가 크면 역으로는 이제 할 일이 많죠. 예를 들면 나의 판타지가 지금 여기가 양재역이에요. 서울 양재역인데 저의 판타지가 만약에 강남을 가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별 미션이 없어요. 여기서 걸어서 15분이면 강남역에 가요. 택시 타면 7분이면 가고 홍대다 사실 별로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양재역에서 저희 판타지가 남극에 가서 오로라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면 미션이 엄청 많아져요. 그죠? 여권도 있어야 되고 가는 루트도 알아야 되고 헬기도 타야 되고 비행기도 타야 되고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가는 가중에도 직항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 본인의 판타지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판타지라는 게 결국은 나의 에너지를 샘솟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의 판타지여야 돼요. 가짜 판타지 말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나도 하고 싶어. 또는 남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좋아 보여의 수준으로 시작은 하죠. 그렇게 시작은 하되 그게 진짜 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치열하게 질문, 그 다음에 실험,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자세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 그것은 나의 판타지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기결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언제라도 장벽을 만날 테고요. 그리고 또 언제라도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들리나요? 아니 잘 들려요. 예, 언제라도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나는 미션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면 여러분들의 미션과 여러분들의 판타지는 어쩌면 되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한다. 자, 첫 번째. 이건 제가 실패할 때마다 제가 깨달았던 거 정리되어 있어요. 경청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하게 그때는 기가 닫혀요. 정말 신기하게도 위기가 온 상태에서 다시 리뷰를 해보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겨요. 일단은 일종의 IT적 관점에서는 버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안 될 만한 이유들도 사실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될 만한 이유들이 알고 보면 10가지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100가지인데 이 100가지를 못 봐요. 한 3, 4가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요. 일종의 버그를 잡지 못하는 거죠. 오류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청을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이유예요. 경청을 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다 물어버려요. 그러면 나에게는 수없이 많이 그 위험한 길들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한번 다시 실패한 것을 다시 되돌아보시면 다 알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니. 그랬는데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다 남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남 말 안 듣는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성공했지?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 엄청나게 치열하게 고민하죠. 얘기 계속 듣고 하나하나씩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되는 이유로 다 치환시켜요.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계속 이야기를 듣죠.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에 싱크업이 되는 사람들 찾아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슈퍼컴퓨터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 누군가가 나의 오류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란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오류는 버그들을 개발자들이 잡죠. 근데 어쨌든 네. 끊긴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냥 무시하세요. 듣고 있는데 안 끊겨요. 자, 무시하세요. 예. 다 지나고 나면 다 됩니다. 저는 김민철 대표님과 다르게 잘 안 듣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들어요. 그리고 아마 통신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끊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냅두세요. 괜찮아요. 네. 지나고 나면 나중에 다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순간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오히려 앞에 계신 스태프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게 김민철 대표님이 얘기를 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실패할 확률을 높이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무엇보다 경청 이거 꼭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실패할 확률과 성공할 확률은 맞닿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확률로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역시 중간계에서 있는 감사, 겸손, 그리고 겸손, 감사, 검소, 겸손. 그렇죠? 저는 이 세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저 세 단어면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건 사업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검소하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한턱 살게 뭐 이런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관계에 그냥 서로 간에 편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가 그보다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울 부분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성공적이겠죠. 이거는 사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업이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감사해야 하고 예전에 이건 박사님한테 제가 들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야나도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인수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최고 일 매출이 23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직원들에게 자 이제 우리는 일일 매출 1억을 찍으러 갑시다라고 했고 정말 기적같이 1년 만에 일일 매출 1억을 찍었어요. 너무너무 뜰 듯이 기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일 매출 1억을 찍는 게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더니 박사님이 이제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감사, 겸손, 검소라는 단어에 붙여보면 정말 심플하죠. 그리고 이게 참 또 이게 참 이름 짓기 쉬운 게 쓰리기역이에요. 쓰리기역. 저는 제 혼자서는 쓰리기역의 법칙이라고 저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여기에서 나온 얘기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불평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해요. 인간이니까. 대신 그냥 가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쿨하게 끝내야 돼요. 그냥 그걸 뭐 두고두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봐야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원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성공의 법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하면 다 성공해요. 문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면서 어제의 일을 리뷰하고 그리고 내가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음번에 만나면 그 이유를 절대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사기당했어요. 그걸 그 사기 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다음번에 또 비슷한 유해 지난번에 경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범진이가 왔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또 자기가 사기를 당해요. 왜냐? 그 사람 탓이니까요. 근데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래 사기꾼을 만난 나의 탓이야. 그러면서 그 경식이한테 사기당한 걸 나중에 범진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겠죠. 제가 말이 길었는데 자 일단 1번은 여러분들은 판타지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실패 원인은 경청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실패 원인은 성공하는 요인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원인이 많고 성공하는 부분은 중간계의 모토인 검소, 감사, 겸손이란 단어 이 세 단어면 충분히 모든 걸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거
모든 것은 나의 탓으로 돌려야 돼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탓으로 돌린다고 해서 누가 와서 판사가 와서 징역을 때리지 않아요. 법정에 갔을 때 내 탓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변호사 말을 따르시고, 예. 사업을 하시면서 내가 나 자신을 리뷰할 때는 내 탓을 하세요. 그래야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싼 돈을 들여서 수업료를 냈는데 그 수업료를 다시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내 탓을 하면 그 수업료가 진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수업료가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 법정에 좀 가보신 모양이 가보세요. 아유, 사업을 하시면 뭐 법이랑 친해지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겸손검소 감사하셔라. 그러면 여러 가지 좋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남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재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업하면서 믿었던 사람 또 업체에 배신당했던 일은 없었는지 그런 일이 저는 무척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뭐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있고 이 오류의 시작은 어디냐면 내가 남에게 부탁을 하고 또는 내가 남을 믿기 때문에 남을 믿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어 먹혀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당연히 돈이 없었을 때가 많았으니 당연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빌려주지 않죠. 열에 한 명은 빌려줄까 말까요. 100에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길이라는 친구가 자기 회사에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4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수성이라는 분이 김수성이에요. 김수성 아직도 갚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4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실명을 그렇게. 예, 왜냐면 안 갚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서 2주일만 쓰고 주겠대요. 뭐 급한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예전에 그 급했던 사정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주고 싶은 거죠. 거기서부터의 오류예요. 오류. 나와 남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똑같아요. 누군가가 또 두 번 제가 뭐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사기 많이 당해봤죠.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후불 해주겠다. 그 말 그대로 일단 물건을 주면 돈을 주겠다. 믿어도 된다. 뭐 처음에는 뭐 아니다 절대 안 된다 하다가 뭐 계속 설득하니까 그래 뭐 믿자 뭐 일이란 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 사람을 만날 때 믿지 않은 그러면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이상한 말들 거기에 막 갑자기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흡사 그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방 오류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원하는 방향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남 탓을 해요. 저 사람이 사기를 쳤어. 저 사람이 돈을 주지 않았어.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김수성이라는 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오류가 났을까? 남들이 다 나같진 않구나. 나처럼 칼같이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자까지 합쳐서 돌려주진 않는구나. 그러면 이자까지 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든지 아니면 빌려주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줄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주고 말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돈을 빌려줬어요. 300만 원인가. 받지 않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1년 한 반 전쯤에 이분은 제가 아직 그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수성님은 10년 됐으니까 이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땡땡님은 아직 1년 반밖에 안 돼서 뭐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분이 자녀가 아프대요. 그래서 300만 원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래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도 한 달 후에 갚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게 자녀가 진짜 아프면 안 되니까 그 3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만약에 병원에 못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떼먹혀도 좋아. 10년 만에 연락이 왔거든요. 10년 만에 연락 왔는데 떼먹혀도 좋아 줄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신 반면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검증하죠. 예, 그리고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 변호사를 대동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내죠. 그렇게 제 자신이 생겼던 오류를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사기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기를 당하는 제일 큰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꼬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얼마나 사기꾼이 많고 얼마나 잘못된 오류들이 투성인데요. 그 오류인 투성이에서 내가 정확하게 그 오류를 일어나는 지점들을 내가 걸어가지 않는 것. 근데 첫 걸음에 내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서 그 오류들이 일어났던 패턴들을 내가 리뷰를 해보고 그 상황이 다시 안 만나게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겪었던 잘못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다음번에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이제 그 야나두 영어 교육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야핏 네. 또 메타버스 운동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또 라이프 체인저님, 팀님 이런 분들이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또 진행하고 계시는 야핏과 또 메타버스와의 연계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의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신명주 박사님한테 감사함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이게 앞으로 방향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준비하던 게 사실 메타버스인지 모르고 준비하고 있다가 알고 봤더니 메타버스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다시 인지하고 이제 야핏이 원래 3순위였던 애를 이제 1순위로 올렸습니다. 뭐 이 자리를 달아서 다시 박사님이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역시 그 자문에 대해서 정말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할 때가 거의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이맘때였던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야나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많은 분들은 뭐 영어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에듀케이션에서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에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저희는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휴먼 디벨롭 회사가 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두 개의 무슨 차이가 있냐?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은 거의 대부분이 파이널을 향해서 가죠. 뭐 시험 친다 또는 뭐 점수를 딴다, 자격증을 딴다라고 얘기하는 시장이고요. 저희는 자기 개발, 말 그대로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휴먼 디벨롭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단어를 찾았어요. 모티베이션 테크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명명했고요. 모티베이션을 테크로 해결하는 팀이고 해당 부분이 실제 성과가 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제 하나하나 증빙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역시 박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욕망 시장과 비욕망 시장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욕망과 비욕망에 이렇게 중에서 비욕망이 조금 더 가깝죠. 비욕망에 가깝다는 건 역으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진 않아요. 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가 첫 번째는 즉시 보상이에요. 보상이란 건 금전적 보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명예적 보상부터 시작해서 뭐 개인적인 보상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일종의 성취감이라는 단어랑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벨화 시키는 것.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어떤 질적 성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댓글 보시면서 기분 좋게 나만 이렇게 혼자 하는 건 아니구나. 너도 나도 야나도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저희는 테크화 시키고 있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학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학습 중심으로 상상력을 많이 발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언제나 결심하는 산업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영어, 하나는 운동, 다이어트. 예. 그래서 운동 쪽에다가 우리가 얘기한 이 테크, 모티베이션 테크라는 지점들을 적용해 봤더니 이게 생각 외로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3순위라고 했잖아요. 3순위 산업인 야나두핏, 야핏이 작년에 깜짝 실적이 나왔어요. 출시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매출 1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해 2022년으로 격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 1순위 산업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낸다라고 현재 목표를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그냥 뭐 피트니스냐? 아니요, 그냥 피트니스는 아니고요. 첫 번째 메타버스,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에 있는 캐릭터와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 가상 공간에 있는 친구가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했다고 표현하죠. 인터넷 올 IoT 테크인가요? 그게? 어쨌든 예. 네. 모든 것은 뭐 인터넷으로 인터넷 연결.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띵크. 예, 영어에서 대표 큰일 났네요. 띵크가 아니라 띵스. 띵스. 예,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제가 아시죠? 제가 유머 친 거. 여러분 우리는 짜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IoT로 연결한 모든 피트니스 기구들을 메타버스랑 연결한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죠? 걷고 있는 것들 다 저희가 측정해서 거기다 마일리지 드리고 등급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정거장 걷고 난 다음에 스타벅스 좀 근처에 왔더니 내가 매일같이 걸었더니 스타벅스에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래 뭐 자전거 타셨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종의 그 테크를 이용해서 다 여러분들이 이동한 거리들을 다 측정해서 또 거기다가 저희가 다 마일리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덤벨을 든다든지 줄넘기 또는 뭐 벤치프레스, 스쿼트 모든 것들 다 요가, 동작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야핏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집이든 밖이든 피트니스 짐이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과 유명하신 분은 온라인에서 만나고 동네에 있는 어떤 체육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달의 민족, 배민 이렇게 선택하듯이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이게 새로운 세상이죠. 원래 현실 세계는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위너잖아요. 그럼 금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장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운동만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런 어떤 집단을 만들기만 해도 여기서 왕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는 지금 인스타 하시잖아요. 인스타에서 왕은 누구예요? 비주얼이죠, 비주얼. 예, 똑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신 분들이 왕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지금 현재 약빛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그 미국의 뭐 펠로톤 이런 회사들보다 야핏의 미래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 펠로톤은 오로지 온라인 중심으로만 진행이 됐지만 그 야핏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버전, 한국식 버전으로 만드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업 모델을 고도화시키는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복합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또 미국은 시장이 넓기 때문에 복합화가 좀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국이 더 사업 모델이 고도화된다 그래야 되나? 빨리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데 야핏은 그 집에서 혼자 혹은 친구들과 또 오프라인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운동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야핏의 미래를 기대해 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김미철 대표님은 저랑 자문한 지가 벌써 한 4년 정도 되셨죠? 만으로 4년이니까 이제 5년 5년 정도 5년 차입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 항상 닥쳐야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미리미리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본인의 김미철 대표님의 관점에서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박사님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주변에서 물어봐요. 뭐 박사님이랑 그렇게 뭐 4년 5년씩 하면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있냐라고 물어봐요. 사실 뭐 새롭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지금도 코치를 받거든요. 예, 뭐 물론 지금은 타이거 우즈가 1위가 아니지만 한참 전성기 때조차도 코치가 있어요. 그 사람 뭘 배웠겠어요, 세계 1위인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세란 게 어긋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데 까먹어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다 보니까 관점 자체가 자꾸 틀어질 때가 많아요. 일종의 뭐 자세가 틀어지듯이 조금씩 틀어지고 알고 있는데도 까먹고 실행 안 할 때도 있고 알고 있는 걸 다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때는 AA 상황에서는 AA 방법을 여기 1이라는 방법을 해야 되고 B의 상황에서는 2라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B라는 상황에 1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그게 틀린 방법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끊임없이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라는 관점은 뭐냐면 저는 이걸 내부 직원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레지던트죠. 레지던트 때 7년간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 30년을 먹고 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의 지식이에요. 30년 지식으로 지금까지 먹고 산다는 건 사실 재앙이에요, 재앙. 그 세대 환자분들도 재앙이고요. 그분도 사실 정말 오류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이렇게도 얘기해 보죠. 일본에 가면 우리랑 교통이 반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모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죽어요, 그냥 부딪혀가지고. 뭐 사고가 나겠죠. 예. 똑같아요, 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행한다는 건 그건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또 다르게도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여행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요. 뭐 대표적으로 인도죠. 인도에 뭐 한비아 선생님이 떠나라 젊은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가장 실종 많이 된 곳이 인도예요.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버리니까 저희 회사에 인도에서 13년 동안 살다 온 여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았죠. 이 친구는 절대 다시 인도를 안 간대요. 정말 위험한 인도래요. 여성분들에게는. 본인은 그곳에서 살면서 뭐 이렇게 실제로 납치도 두 번이나 당하려고 할 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제 그 지식이라는 것은 위험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건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비슷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여행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모모의 왕국에 그 얘기하시는 신밧드. 예, 재미있겠죠. 예, 고통스러우면서. 근데 그 여행이 성공적일 경우에만 실패가 일어난다면 이게 특히 사업을 하시면서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행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돌아온다라는 관점이 있지만 사업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 없이 시작하시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무모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무모하냐면 혹시 혹여나 잘 모르시겠으면 이 느낌 뭔지 모르겠으면 그냥 망망대해 배를 한번 타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무동력으로 딱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딱 그거 느껴보면 아 내가 이 짓을 했구나. 항로도 없고 어떻게 가면 육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와서 그냥 재밌다고 파도를 탔구나. 예, 그 느낌 느끼고 나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도에 조심하십시오. 인도가 위험하답니다. 네, 저는 뭐 몇 번 갔는데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혼자 가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리더십이에요. 직원들과의 관계. 네. 김민철 대표님도 저한테 많이 또 자문을 구하시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그 야나도 대표님의 어떤 철학 그런 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리더십이 글로 알고 있는 거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별개예요, 정말. 그러니까 박사님한테 자주 얘기한다는 게 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그냥 하소연이죠. 하소연인데 이게 리더십은 약간 종교에 이렇게 기이하듯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원래 리더는 욕을 많이 들어먹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권한을 가지잖아요. 권한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그에 대한 부수물이나 전리품도 가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온전히 다 자기가 가지느냐? 또 아니에요. 또 나눠줘야 돼요. 그게 애시당초 리더 이꼬르 이미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팔로우 하던 입장에서의 관점으로 리더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건 리더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해당 부분을 잘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 거죠. 제가 요걸로 한번 좀 대신하면서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150년 전이에요. 미국 남부에 베이컨이라는 백인 남자와 톤이라는 백인 남자가 있었어요. 베이컨보다 토니가 좀 더 윗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오잖아요. 토니가 윗동네에서 베이컨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악랄한 거예요. 막 사람이 막 흑인들이 아프면 병원도 안 보내고 그냥 아파서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주고 채찍으로 때리고 저게 무슨 인간으로 살 짓이야. 안 되겠다. 나는 아프면 쉬게 해주고 채찍으로 안 때리고 밥도 하루에 2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 너무 착해.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럼 당장 100년 후로도 한번 가보죠.
1900년대 초반에 공업시대에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산업화가 되고 있었고 그때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 일했고 아동들도 노동을 했어요. 역시 똑같이 그날도 평행이론처럼 토니와 베이컨이 있어요. 이번엔 역할을 바꾸고죠. 토니가 앙달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시키고 월급도 그냥 밥 먹을 정도만 줘요. 반면에 베이컨은 주님의 날에는 주일이니까 쉬어야지. 일요일만큼 쉬게 해주자. 어때요? 또 한 번 20년 전으로 가보죠. 20년 전에는 주 5일 근무 아니었죠. 주 6일 근무였어요. 예,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주 5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 5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회사는 혁신적이고 너무 노동자의 편에서 하고 있어. 지금은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하나요? 간단한 문제예요. 사회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해서 점점 고도화된 리더십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라리 선제적으로 가지 못하면 그냥 팔로우하게 되면 어차피 일어날 일, 예를 들면 2, 3년 후면 일어날 일, 4, 5년 후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런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없이 많은 팔로워들이 원하는 그 대중들이 원하는 딱 반박자 빠른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4일 근무 같은 거 선언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거는 5년 후면 이제 또 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좀 길면 10년? 요즘 보면 스타트업 쪽에서 스탁옵션 엄청 뿌려대요. 예. 그거 5년 후면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점점 노동에 대해서 예전처럼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더 예전처럼이라고 했을 때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그냥 100년 전만 해도 노예처럼 노예 있었고 머슴도 있었고 밥만 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회가 변하고 있고요. 그래요. 가끔 농담처럼 제가 그래요. 제3세계에 가서 사업을 할까? 옛날처럼 밥만 주고 일 시킬 수 있게. 만약에 그런 거 원하시면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고도화되고 있고 노동 환경도 고도화되고 있고 더 고도화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각해야 된다. 결론은 자각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가 듣는 생각은 뭐 아까 주 7일 근무, 주 6일 근무,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이렇게 해서 네. 사람들이 더 편한 걸로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죠? 왜냐하면 김민철 대표님의 이야기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가 그냥 나가버리면은 뭐 대충 해도 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게 그걸 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치열하게 본인의 회사를 고도화시키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고도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역시 박사님 자주 얘기해요. 10명 할 일이 1명이 하게 하고 100명이 할 일을 10명이 하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 4일을 하는 곳이 있지만 또 주 7일을 해야 되는 곳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직접 액션을 해야 되는 지점들은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회는 변하고 있는 것도 명확해요. 왜 이렇게 변하냐면 예전에 방송가에서는 52시간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냥 당연히 7일 근무하고 밤새고 프로젝트를 마감할 때까지였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착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일 안 했는데 나는 예전에 그렇게 일 안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일 안 했죠. 저도 뭐 주 365일 중에 52주 쉬는 것 중에 17주밖에 못 쉬었는데 근데 그거 얘기하는 순간에 요즘 친구들이 하는 라떼 더 나쁜 말로 틀딱 이런 얘기 들으면서 뒤처지는 사람이 된다는 걸 얘기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이야기만 듣고 뭐 또 주 4일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요, 당연히 아니에요. 준비되어야 해야 돼요. 저희도 당연히 선언 못 해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탓하지 말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을 그냥 시대의 변화다. 그냥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리더로서 숙명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 한 시간이 거의 다 진행이 됐네요. 그 사람은 다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김민철 대표님은 부산에서 그 갈매기 일보 시작을 해서 또 머리띠로 해서 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야나두에서 그 일가를 이루시고 또 야핏으로 더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말은 간단해도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수많은 또 이렇게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난관을 뭐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그 기준이 되는 레슨이 있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그 중요한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음 기회에 또 더 좋은 성과가 나면 그때 또 만나뵐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레슨을 마무리하고 인터뷰를 마무리될까요?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